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또 제 옆을 지키고 있는 우리 뉴스토마토의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는 흥분 안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씩 웃으면서 저 이분이 무슨 득도했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동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면 도 닦았어요? 아니요, 저도 아주 깜짝 그냥 놀랐습니다. 깜짝 오늘 아침에 놀랐어요? 일어나서, 네. 근데 놀란 표정이 그래요? 아니 아침에 반응도? 1시간 동안 이미 놀라고 온 상태라서.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솔직히 좀 어땠어요? 어제 토론회 보면서 이제 뭐 대장동 이슈도 그렇고 페미니즘 이슈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그동안 토론회랑 뭐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이제 회동을 가져서 이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팩트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본인에 네.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또 쌍 나서 도망가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제 토론회에 또 동문서답 여전히 나왔고 도리도리 나왔고 그다음에 원고 보고서 뭐 17주 네. 동안 19번 읽은 거 나오고 대답 못한 거 나오고 총 공격이 펼쳐지고 총 수비가 펼쳐졌는데 결국 드라마는 거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더만요. 다 끝난 다음에 발생하더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안철수 새벽 전격 회동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협상 경과를 공개한 지 사흘 만에 회동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에 들어가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조건 없이 사퇴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인 오전 8시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두 후보가 공동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토론 끝난 다음에 밤 12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 안철수 후보가 조건 없는 단일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오전 8시에 뭐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했다. 이태규, 장제원 의원이 주역이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합당한다. 이게 포인트인데 최향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간 넥타이 메고 나왔을 때 느낌이 들었다. 사실 요 얘기 다들 좀 그렇게 하긴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못 버티는 건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기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런 상황을. 그냥 어제 이제 급하게 들은 소식이라 기자들끼리 뭐 얘기한 건 아직 없고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 시작 전에 이미 두 후보가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토론회 네. 하기 전에요? 토론회 시작 전에 잠깐 만나서 회동 자체를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회동이 끝나자마자 강남 모처로 각각 이동을 해서 한 2시간 반가량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 토론할 때 국민을 기만한 거네요, 말하자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래요. 와, 진짜 당황스럽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앞에서 조롱하고 까고 그런 거를 자기는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그런 소리를 들어도 뭐 특별히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네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깠을까요, 그러면? 그게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 간의 마음이 다르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공동 운영이라든지 공동 인사권 행사 이 부분 합의된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행을 할 것으로 보여서요. 그 부분은 잠시 후인 오전 8시 회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난번에 토론회 나와가지고 뭐 의총 열고 민주당 진정성을 보여라. 그래서 다 해줬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 때리고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못 믿을 사람들이 많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군요. 좋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보죠. 대장동 가지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이제 토론을 주관하는 그 타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사회 분야 이슈였는데 또 갑자기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예. 좀 뭐라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은 특검을 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책임지겠습니까? 했는데 대답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사회분야 토론회였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이라든지 유동규 전 사장과 관련된 녹취록 이 내용을 이제 계속 대본을 보며 계속 읽으면서 공세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읽더라고요. 네. 공세를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제안을 했는데 제대로 네.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이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대선이 끝나도 특검에 동의를 해주고 이게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의 당선이 되더라도 책임을 지자 이렇게 동의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이거 보세요라면서 언성을 높였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동의하십니까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덮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덮어줬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장 선거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후보가 그러니까 특검하자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동의를 해주십시오. 5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대답 안 하고 수사를 해야죠. 이렇게 예. 마무리를 하더만요. 예. 대통령 되면 책임지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네, 않았고 절대 특검을 대답 안 하자는 하죠. 것도 동의하냐는 거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네. 이재명 후보가 물어봤더니 질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거는 뭐 참 그랬는데 왜 특검 하자 그래놓고는 특검에 대해서 또 동의 안 하는지 보면은 스킬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스킬이 아주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스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 같았으면은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아주 침착하게 수사해야죠 당연히 이러면서 딴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그래놓고 자 좋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지금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카톡방 20번 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모든 사람을 까고 음해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뭡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 조직통합총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어게인 SNS 소통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카카오 채팅방을 한 120여 개가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카톡 채팅방에서 이재명 후보는 물론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홍준표 의원까지 비난하고 허위 사실을 공유하고 유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말씀하신 20번 방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권영세, 박수영, 서병수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포함이 됐고 박형준 부산시장처럼 지금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도 포함이 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들어가 있는데 뭐 실제 어떤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박범계 장관이 또 뭐 네. 어떤 카톡방에 들어있다고 막 비난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오픈 채팅방이었고 네. 이 20번 방은 외부인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방이었잖아요. 예. 게다가 여기서는 가짜뉴스를 그렇게 많이 양산했다고 그러던데 예. 특전사, 이걸 특전사라 그러죠. 예. 이 특전사들에는 이 후보가 집 베란다를 뚫어서 경기주택공사 합숙소를 왕래했다. 그 옆집에 산다는 예.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다 많이 들어가 있던데, 야,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분이 또 단일화는 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후보 집 베란다를 뚫어서 경기주택공사 합숙소를 왕래했다는 이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집 사진으로 밝혀졌음에도 가짜뉴스 등이 퍼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얼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을 합성하기도 했고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을 후보를 합성하고 그리고 20번 방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연필로 이제 그려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다음 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행위도 있었고 맞아요. 이렇게 연필 같은 예. 걸로 이렇게 좀 스케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예, 올라오더라고요. 그대로 올려줬고요. 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후보의 의지와 관련 없이 초대됐고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허위 비방을 일삼는 것은 이제 음습한 심리전이자 정치 공작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특전사방이라고 그러면서 핵심 멤버들끼리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방에서 뭐 그냥 정책을 논의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괜찮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짜 뉴스를 일부러 양산하고 서로 이게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남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대선 후보가 들어있는 그런 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들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알고 있었다면은
금방 나갔어야 되는 그렇죠. 게 나가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1야당인데 저는 좀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사님 왜 그래요? 검사님들 그러시면 안 되죠. 법을 집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 방에서 침묵으로 동의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방조라고 합니다. 방조.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너네들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검사가 바라봐도 상관없어. 이건 괜찮은 거야. 라는 이미지,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면.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조의 한 형태예요. 이러고 모르시는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 기자님.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한 기자님 너무 괴롭혔는데 오늘 내가. 내가 화나가지고 여기다가 화풀이 하네.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웃기죠? 오늘 이렇게 웃기는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